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8월 15일 날 판례 공부입니다. 판례 공부가 나온 거 여러분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살펴보는데, 여기 나와있는 첫 번째 부분 있죠? 이 부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서, 시행사가 결국에는 담보 신탁을 보통을 하지 않습니까? 신탁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소유주분들에게 분양을 많이 하죠. 그리고 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끼워 넣은 부분이 이제 수익금을 여러분들한테 뭐 임차인을 데리고 오든 해서 수익금을 이렇게 뭐 10%, 15%, 뭐 8% 이렇게 7% 이렇게 확정 수익금을 준다고 하면서 실제 분양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사기다 아니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계획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사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 나중에 이게 수익금을 여러분들이 확정 수익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위탁자, 수탁자 사이에 신탁사 그리고 우선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또 나와 있어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는 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이 있으면은 제3 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라고 하는 거고, 채무자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채권의 발생 원인의 법률 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는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위탁자, 즉 시행사가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금전 채권을 우선 수익자, 채권자를 우선 수익자, 위탁자를 수익자로 해서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 불이행 시에는 신탁 부동산을 누가 우선 수익자가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보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처분해서 수령한 대금으로 우선 수익자에게 채권 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 신탁을 한 경우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자, 신탁 부동산의 처분 대금에 써 있죠. 이제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요? 우선 수익자가 신탁사에 처분하십시오 라고 했겠죠. 그래서 신탁계약에 관련된 비용 및 보수, 신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고 남은 돈에 대하여 우선 수익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자신의 채권 금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수익 채권을 가지고 위탁자는 우선 수익자의 채권 금액을 차감한 잔여 대금 있죠. 그리고 나서도 잔여 대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는 거죠. 남아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담보 신탁에서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탁자가 다른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그 채권자를 그 우선 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면 그 우선 수익자는 우선 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수익 채권을 취득하고 위탁자가 가진 잔여대금 채권은 새로운 우선 수익자의 수익 채권 상당의 만큼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우선 수익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 중에서 새로운 우선 수익자의 수익 채권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수익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해당 채권을 처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담보로 대출해 줄 때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그 곳이 여러분들 금융기관에서는 저당권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담보신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처분을 해서 모든 것을 받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담보신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금융사가 위험을 대출했을 때의 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후에 우선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행위는 위탁자가 가지는 잔여대금 채권 중에서 새로운 우선 수익자의 수익 채권 상당액을 그 우선 수익자에게 그 처분함으로써 비압류 채권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에 반함으로, 그래서 이러한 행위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그 압류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팔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있죠. 그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확정 수익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미리 압류를 좀 해두시면 좋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 부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별도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분할 때 그 부동산의 신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처분할 때는 결국에는 시행사 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처분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때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했던 걸 겁니다. 자, 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서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 절차에 참가한 압류 채권자라든지 배당 요구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상대적인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처분에 대항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밑부분은 그 내용을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임시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인데 민법상 4단 법인에 써 있죠. 법률이라든지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 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한 경우는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렇게 놨죠. 민법상 4단 법인의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은 그 민법에 따라 가지고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그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리고 총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바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통지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집합건물에서는 우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법이니까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보통 그 사단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다는 거죠. 뭐 종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초창기 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부당이득금 요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이 예전에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물시효 부분도 우리가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임대차 보증 이것도 좀 많이 봐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부당이득 요 제도 요것도 어쨌든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취했다고 한 그 원고 측에서 있죠. 그 입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 다음 보험금 관련된 사건도 있었고, 장부 열람 허용 그 가점, 장부 열람 우리 집합건물에서 장부 열람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 그걸 보여주세요. 그냥 뭐 그걸 보여달라면 다 보여주지 왜 그 안 보여줍니까? 제대로 했으면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가사사건, 이거는 뭐 손해배상 부정행위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네요. 이번에 또 이혼청구소 이런 부분도 있었고, 위자료 관련된 사건도 있었네요. 이번에 입찰 참가 자격 처분 취소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뭐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분들은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이 부분도 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세 부분에서도 법인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이런 부분도 있었네요.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부분도 하나 형사사건에서 들어가 있고요. 사기미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이런 부분도 좀 있네요. 공격 기피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주거 침입 이런 부분도 하나 이번에 있었네요. 근로기준법 위반. 자, 대충 이제 이번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형사사건이 좀 많네요.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는 들어오면 물론 입장도 사용자 측에서도 이해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뢰 입장에서도 한번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